와!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교육과 17학번 오현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교육과 21학번 노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교육과 새내기 2학번 박지원입니다. 와! 한국어교육과 21학번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과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참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외대는 이제 교사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한국어 교원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고등학교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에 가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공부를 해야지 이 생활 패턴이 괜찮은 편인데, 이제 저한테 좀 많은 자유 시간이 주어지니까 굉장히 활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게을러지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쟤 집에 안 가? 이럴 정도로 계속 학교에서 놀고, 그래서 아마 제가 교사가 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친구들이랑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여튼 좀 요란한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상 과 인원이 거의 이제 30명이 넘어가지 않는, 이제 최근엔 30명에서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한데,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 고등학교 시절 때로 비유를 하자면 거의 한 학급 같은 느낌의 그런 과 구성이라서 되게 약간 가족 같다? 뭔가 서로 대형과와는 달리 서로 이제 일면식도 많이 생기고 약간 좀 가족 같고 친근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서로 새내기 초반 때 친해지는 데 있어서 뭔가 좋게 다가왔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덕분인진 몰라도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동기들끼리 MT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되게 좋았다는 점.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교육과의 매력은 아무래도 한국어 교육과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국어 교육에 전공을 갈 수도 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둘 다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외대의 한국어 교육과를 큰 메리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실제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재밌는 경우도 있는데 재밌는데 이제 좀 학점 미수가 많다 보니까 좀 꺼려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가 있는 그런 학과니까 여러분들 새내기분들 여기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어, 1학년 1학기 때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한국어 교육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기초 내용을 다 배우는 거여서 이제 2학기 수업에도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2학년 수업에도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과목만 솔직히 잘 들어놓는다면 외한 쪽은 거의 마스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중요한 과목입니다. 네. 또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과 더불어서 이제 음성
의문론이랑 이제 또 한국어 형태론도 있고 또 국문학개론과 국어학개론 등등의 이제 각종 좀 개론 위주의 수업이 1학년 시기에는 주로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그래서 1학년 때 그 개론 관련된 수업을 조금 완전 열심히 들어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개념들을 잘 공부를 해두면 나중 가서 좀 심화된 과목을 배울 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대면 강의를 여기 계신 그 1학번 분들께서는 그래도 2학기 때 한번 들어보신 경험 그래도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게 아니라서 뭐 사실 그렇긴 한데 확실히 대면 강의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한 교실에 모여서 자유롭게 이게 말을 하고 발표도 하고 교수님의 설명도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다른 학생들과 그런 상호 소통이라든지 약간 조별로 뭔가 논의를 해볼 거라든지 좀 그런 활동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비대면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한국어 교육과 전공들은 사실 다른 한국어 교육과 학우분들이랑 되게 겹치는 수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수업 활동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친분도 알게 모르게 쌓아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21학번들도 1학기는 전면 비대면이었지만 2학기부터 제한적으로 40명 이하 강의들만 대면 수업을 했는데요. 저희 전공 수업이 대부분 40명 이하 강의라서 11월 달부터는 보통 다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1학기 때 전면 비대면 하다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한 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면 비대면일 때는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이제 실제로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 학기를 살아보니까 굉장히 한국어 교육과가 더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대면 수업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다 할 뭔가 특별한 활동들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긴 했는데 또 제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좀 남아있던 것은 그런 뭔가 특별한 활동도 특별한 활동이겠지만 사실 이곳 사범대 학생의 실도 그렇고 이 사범대 지하 자체가 대면 시절에는 완전히 이제 매일매일 왁자지껄하고 다른 과 한국어 교육과 말고도 다른 과 학우들과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굉장히 그런 정말 재밌는 공간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소파 같은 데 앉아있기만 해도 막 여러 가지 인사 나눌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뭔가 일상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다시금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었던 거였고, 특히 한국어 교육과만의 과방이 있습니다. 과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있다 보면은 여러 친구들이 막 들락날락 거리면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으면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게 예전에는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뭐 학생의 경험도 해보고 폐라는 것도 해보고 학회도 해보고 등등 여러 가지 해봤지만 가장 그립고 뭔가 기억에 남는 건 그런 일상이 아니었을까. 다른 과, 우리 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아울러서 만나고 대화하고 했던 그런 자연스러웠던 일상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꼭 대면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아까 행사도 있고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노는 것도 있지만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정기총회 같은 학생회 주관 행사들을 꼭 대면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정기총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논의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또 학생회 주관 행사를 하다 보면 꼭 우리 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만나볼 기회가 많아요. 우리 과만 정기총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범대학 정기총회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과 영어 교육과, 프랑스어 교육과, 독일어 교육과 같은 다른 과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그런 대면의 즐거움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비대면 수업 때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켜놓고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약간 노래를 부르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1학년 2학기 때 듣는 한국어 형태론 수업에 거기 어떤 내용을 수업하시다가 그런 게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헤이마마라는 노래를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그 발음이 옛다마마라고 들리신다고 갑자기 학우분들에게 큰 웃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트북 화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느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게 학생들이 웃는 소리를 교수님께서 들어보셔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정말 아쉽고, 그래도 꼭 비대면이더라도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재밌는 일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교양 수업 같은데도 비대면으로 하는데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기대를 안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열심히 학교생활 수업도 잘 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마마 저도 제가 1학번이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직관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정말 비대면인데도 수업을 재밌게 이끌어가시기 위한 교수님의 약간 노력이 아니겠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은 꼭 마이크 가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대학생이 됐으니만큼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 것이고 왜 웃어요? 저도 작년에 이랬던 것 같은데 허망하게 말해요. 그리고 몇 번 와서 봤는데 진짜 저희 학교 캠퍼스가 너무 작지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여기 맛집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학교에 와서 친구들, 동기들, 선배님들과 같이 맛있는 밥 먹고 싶습니다. 꼭 그 3월이 되면은 꼭 벚꽃 구경하러 꼭 나오세요. 저희 캠퍼스예요. 예, 과잠을 입고 정말로 너무 그게 좋죠. 사진 몇 장 찍어두면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일단 학교를 못 나올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만 나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학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 동네 친구들이 올라오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대학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모이시니까 그 분들과 제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수원에서 통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거의 편도로 해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수원에서 오는 만큼 정말 1호선을 탈 일이 많습니다. 여기 공감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이제 새내기 분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대학이다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게 또 1호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경험도 많이 하고 진기한 풍경도 많이 보고 저는 한번 제 친구 동기랑 집으로 가던 길 중에서 거의 텅 비어 있는 밤 지하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약간 아주머니 분 한 분께서 이렇게 어떤 짐을 이렇게 질질 끌고 오시더니 저랑 제 친구가 앉아 있는 저 옆자리에 덜컥 앉으신 다음에 제 손목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친구랑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을 보면서 와 친구야 그거 좋아 보인다 하면서 막 달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네네. 그걸 저는 그래서 완고하게 뿌리칠 수도 없고 뭔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원래 제가 그런 걸 거절을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당해보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막 당황을 하다가 다행히도 옆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칸을 빠져나왔던 그런 경험도 있고
사실 대학 얘기해서 어쩌다 이러선 얘기로 옮겨온지 모르겠지만 그 통학으로 이 힘든 시기를 나름 보내다가 한 번은 한 학기 정도 제 자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해봤던 자취였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거라면은 제 스스로 뭔가 요리를 많이 해먹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자취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동기들도 초대해서 뭔가 맛있는 것도 집에서 먹고 좀 그런 나름의 또 추억을 쌓아나가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못 해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방학에 국제학사 기숙사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일단 학교 기숙사다 보니까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뭐 학교에 일이 있으면 바로 한 30분 전에 일어나도 되고, 진짜 대면 수업일 때는 학교 기숙사 살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다른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방학 때만 잠깐 산 건데, 그리고 방학 때 먹을 곳이 별로 없어요. 혼자 먹기도 좀 뭐한데 학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인문관 학식도 먹고, 교수회관 식당에 가서 많이 먹었는데 외대 학식이 또 진짜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요. 다 인문관 학식은 다 3,500원 이 정도로 하고, 교수회관은 이제 5,000원 내외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정말 맛있고, 이제 새끼 다 학식으로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고 외대 맛집도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선배들이랑 같이 밥약도 잡고, 아니면 혼자 가서 먹기에 좋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사시는 이제 새내기 분들이나 학우 여러분들은 학식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좋은 식당을 가셔서 맛난 점심 맛점 하시기도 좋은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학식 홍보대사 느낌. 학식은 근데 정말 상추 불고기 비빔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상불비 인정합니다, 네, 진짜. 상불비라고. 상불비랑 돈가스가 저희 외대 지하에 돈가스 치즈 공장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돈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맛있어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뚝배기 불고기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여러분 비대면이실 때 말고 이제 대면 수업 때 느끼실 게 있으실 텐데, 꼭 멀리서 통학하는 친구들보다 가까운 데 자취하는 친구들이 더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가까이 산다 해서 일찍 오는 게 아니다. 좀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 선배님들께 궁금한 게, 이제 대학 생활에서 되게 유익하셨던 수업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로를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1학기 때 들었던 허용 교수님의 한국어 음성우물론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의미했습니다. 이게 대학 수업이구나.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국어 문법적 지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왜 맞는지, 이게 왜 이런 규칙을 따르는지, 그걸 스스로 생각해보게끔 많은 유도를 해주신 정말 좋은 수업이어서 저한테 진짜 큰 감명을 주었던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감명 깊게 들었던 수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김희수 교수님의 국어학개론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국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문법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준 강의여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새내기 분들께는 국어학개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 한국어 교원이랑 국어 학교 교사를 꿈꾸고 이 학과에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강사 쪽도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회사에 그냥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중전공 신청을 해서 정치외교학과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우리 학교 새로 다니신 새내기 분들께 학교 수업도 수업이지만 그 수업 외에 우리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학회, 또 동아리,
이런 것들 혹은 선배들과의 밥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쌓아보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현준 선배님과 비슷한 말인데 학교는 꼭 공부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저랑 밥약도 걸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수강 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 신청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최하는 수강 신청 설명회 같은 거 잘 들으시고 OT 같은 거 참여하시면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교양 수업 듣다가 어떤 분이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노래를 열창하시다가 급기야 방귀를 한 좀 크게 2번 정도 끼고 그건 좀 또 입으로 시원하다는 제스처를 듣는 사람도 아주 시원해지네. 그때 진짜 사람들이 마이크 켜졌어요 하고 채팅이 쭉쭉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남네요. 정말 내가 다 부끄럽네.